바람아 지금 나의 맘속으로 불어와 잠든 나를 깨워줘. 오 사랑인 걸까? 너도 내 맘 같다며 날 밀어줄래? 널 볼 수 있게. 자, 20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의 문을 여러분께 활짝 열어드릴 텐데요. 참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 8시, 9시에 이렇게 1부와 2부를 올려드리는데 이게 내용도 비슷하고요. 또 당연히 출연자는 동일하고 길이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요. 2부가 한 15만 조회 나오는데 1부는 한 8만 조회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썸네일도 한번 바꿔보고 타이틀도 바꿔보는데 우리 제작진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혹시 2부부터 들으신 분은 1부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1부가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반성을 좀 하거든요. 아, 1부만큼 2부가 충실치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부가 훨씬 많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뭐지 이거 이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1, 2부 다 여러분 들어주시고 옆에도 얘기 좀 해주시고. 좋은 프로잖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2007년쯤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1,000만 원만으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빠지면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다가 10% 정도 오르면 익절하여 용돈으로 사용하고 다시 1,000만 원 가격을 맞추어 괜찮아 보이는 주식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주식에 아무런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죠. 그저 재미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프로님이 저희 회사에 와서 강연을 하고 가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알죠? 야구단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저 유니폼도 하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롯데 팬인데 에이, 바꿔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던 그 회사 아시겠죠, 여러분? 가슴이 뛰더라고요. 마지막엔 기후변화 이야기까지 해주셨을 땐 주식이란 게 금융이란 게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선택하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2억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부담 엄청 되네요. 그러네요. 3%도 매일매일 보게 되었어요. 제가 3%를 통해서 얻었던 건 주식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자들이 같은 회사 다니는 선배, 상사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소하게 말하면서 지나갔던 한마디를 듣고 메모하고 되새기고 리포트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금리 10년 금리가 1.5%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출연자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말을 했었는데요. 재밌게도 1.5%부터 가치주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컨센서스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컨센서스대로 돌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IT 분야에서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아침마다 매일 보던 제가 한경 컨센서스에 있는 모든 리포트를 다 읽고 증권사 계좌를 모두 뚫어서 리포트를 보게 되기 시작했고 3%의 모든 영상을 다 보고 또 다시 보는 영상이 많아졌습니다. 박병창 님이 경험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한 번 듣고 소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드시네요. 그때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선영이 아니 무슨 주주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은 이 지점인데요. 김프로님께서 항상 3% 상담소에서도 본진이 뚫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의 관심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본진이 뚫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요. 2억이 주는 변동성, 시장의 평균 수익률로 전업 투자를 하기엔 모자라고 먹고 살 수도 없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시장 수익률이 10%가 안 되니 간단한 수학적인 계산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 경제의 흐름, 3% 출연자들이 한 번씩 훅 뚫어주는 통찰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고 있습니다. 마치 중독된 느낌입니다. 회사 업무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프로님 표현대로 계속해서 본진이 털리는 느낌이에요. 유학을 가셨을 때 어떻게 주식을 그만두셨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다 털고 유학을 갔는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3% 상담소 계신 분들은 분명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니까요. 항상 늦잠을 자던 제가 8시 40분쯤에 눈이 떠지고 이 IT 프로그래머들을 좀 늦게 출근하시죠. 예, 원래. 예, 주말에는 월요일을 기다리는 저의 모습이 중독자와 같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직장인이 주말보다 월요일을 기다린다니. 이미 너무 많이 알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는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돈을 넣었으니 남들보다 수익은 더 내고 싶고 욕심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균형이 잡힌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는 것 같아 새벽에 글을 하나 남겨봅니다. 제가 뭐 유쾌하게 웃으면서 읽었습니다마는 이분의 고민은 어쩌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 매매 시점을 선택하는 것의 고민보다 훨씬 근본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그 강연이나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힘주어 말씀드리는 게,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정말 젊은 분들께 힘주어 말씀드리는 게,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을 훼손시켜 가면서, 본진을 훼손시켜 가면서 주식에 몰입하시면 주식으로도 본업에서도 성공하기 힘드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아마 이분이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뭐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서로 네. 하는데, 꼭 그 편안한 게 꼭 뭐 성장이나 더 가치 있게 사는 거랑은 꼭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갈등이나 좀 어떤 불편한 심경은 더 삶의 영역을 좀 넓히는 데서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증은 어쨌든 괴롭긴 하지만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좀 새벽에 글을 하나 남겨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셨는데, 쫙 와닿네요. 일단 가치 있는 원래 통증이다. 8시 반 기상이신데 네. 지금 생각이 들고, 뭐 제 생각은 일단 강의하신 분이 다 책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그때 제가 주식을 꼭 하시라는 강연은 아니었거든요. 강의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투자가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주로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뭐 사실은 뭐 원래 뭐 본캐 붓캐 하는 것처럼 뭐 예. 내지는 뭐 저희가 세컨 프로젝트라는 이런 용어도 쓰는데요. 뭐 내 어떤 원래 정체성을 가진 직업을 가지면서 예. 또 하나의 그곳에서 뭐 나를 타진해보고 느끼는 거야. 뭐 심리적 관점에서도 이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 주셨지만 김프로님이 이게 내가 원래 본캐가 흔들릴 정도의 그렇죠. 부캐라면 이게 양쪽 캐릭터가 다 흔들리면 이게 그 고통은 가치가 아니라 좀 불안정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2억 정도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내 마음의 어떤 균형과 행복을 위해서는 좀 약간은 좀 조절을 뭐 하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자기 마음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금액도 금액이지만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하신 거였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을 몇 년 동안 예. 1,000만 원에서 먹으면 1,000만 원까지 줄이고 뭐 이렇게 해오시다가 하필 제 강연을 듣고 2억을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진짜 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주식 투자는 사실은 긴 안목에서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윤대영 교수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가
재테크의 일환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부를 늘리기 위한 건데 저는 사실 젊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한 직장인과 오랫동안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한 직장인이 갖는 세상을 보는 그 시각과 이 지경의 넓이가 굉장히 차이 날 거다. 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느끼거든요. 만약에 제가 26살 그 여름 7월 며칠 날 제가 주식 계좌를 트고 그 300만 원을 입금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막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안온한 삶은 살았겠죠. 그리고 그 많은 불면의 반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죠? 그리고 초조 불안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처럼 어떤 인생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각도 나름 예리한 그런 사람이 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식이 나한테 부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건전한 사회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직장이 필요한 이유는 생계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화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직장의 어떤 성격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선배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이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가 그런 건전한 성숙한 사회인과 지성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했을 경우에 건강하게 했을 경우에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지금 뭐 말씀에 천퍼 만퍼 무조건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할 때 이렇게 오히려 연세 드신 산모님들이 오셨을 때 본인 주식 얘기하다가 자식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식. 어린애들, 대학생 애들,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저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너무 교양 있게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고 제가 느끼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 투자가 일면 재미가 있어요. 우리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일면 중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 몇백만 원씩 그래서 거래 투자를 하면서 약간 프로야구 게임 이야기 같은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과 실패담을 막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지 않으면 못 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과거에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게임하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이 친구들한테 하나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 주식 투자를 시켜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이 불고 또는 뭐 깨졌을 때 자괴감에 요런 단계까지만 딱 해놓으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는 밤에 게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전 세계 뭐가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아침에 3% 봐야 되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 종일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8시만 되면 녹초가 돼서 그냥 자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냥.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재테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네. 저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일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분도 사실 그런 단계까지 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나 그런 단계라 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중독성이 되는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봤냐면 주말에는 월요일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20대, 30대 그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싫어요.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매일 주식시장이 열려서 매일 주식을 보고 주식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못 참아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는 예, 코인을 미국 하는 시장. 수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 그때는 막 예전에 미국 시장도 하고 밤새도록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글을 썼지만 네. 뭐 이걸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거나 이분이 극복하지 못하거나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선배로서 이거는 어떤 솔루션이 아니고 선배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모든 선배들이 얘기하듯이 본업이 중요하다는 무조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본업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재테크이지 않습니까?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자유의 금액은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나는 100만 원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재미있게 했고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를 잘 하셨잖아요. 근데 2억인 이 상태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요. 이분은 크게 특별히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식 투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레버리지나 어떤 뭐 빚을 얻지 않고 네. 2억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중산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예,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지금 이거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시다면 그렇다고 옛날처럼 1,000만 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1억 5천 줄이세요. 그냥 줄여서 5천만 원 정도로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매매도 훨씬 잘 되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트레이더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증권 방송에서 수익률 게임 하지 않습니까? 수익률 게임 하면 젊은 대학생들 수익률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300만 원 게임이 있고 1,000만 원 게임이 있고 5천만 원 게임이 있고 게임이 다르거든요. 요 300만 원 게임 했던 사람들이 1등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특채로 해가지고 프랍이나 이런 데서 매매를 시킨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결과론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다 깨졌습니다. 왜냐 3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매매하는 거랑 수십억으로 매매하는 거랑 완전 기본적으로 달라. 완전히 달라요. 주식 투자 자체가요. 근데 1,000만 원으로 거래하셨을 때 스트레스도 없이 재미있게 하셨는데 2억으로 하셨다는 거는 갑자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이셔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 그동안 재밌었었다면 재밌게 하는 금액 안에서 계속 하시면 그 사이에서 점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5천만 원인데 이게 2억이 됐어요. 내가 벌어서. 이러면 자신의 매매 능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이분만이 아니고 모든 분이 내가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서 1,000만 원을 해봤더니 200만 원을 벌었어요. 20% 네. 늘었어요. 그럼 20% 야 그러면 내가 1억이면 2천만 원 버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1억을 넣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도 제 말씀을 좀 듣고 그런 정도로 좀 줄여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선배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근데 직장인으로서 사실 박병창 부장님이나 저나 증권회사 프론트라인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박병창 부장께서는 이제 대고객 영업을 하셨고 저는 이제 기관 고객이나 법인 고객, IB 업무 혹은 뭐 운용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훨씬 프리했어요. 그죠? 네. 제가 뭐 어디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고 야 김치님 어디 갔어? 이런 사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상무님 부사장이 요즘 일이 없나? 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잔업이나 야근이나 이런 걸 잘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딜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일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차가 낮으면은 뭐 상사들이 시키는 일을 뒤치다거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조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상사들은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네? 팀장은 팀원들의 얼굴만 봐도 저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얼이 빠져 있는지 지금 주식을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지 딱 알고 네, 네. 임원들은 팀장들 얼굴 보면 딱 알고 CEO는 임원들 얼굴 보면 딱 기가 막혀요. 그냥 자기 방에 앉아 있어도 다 앉아 있어도 보여요. 근데 그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 봐서 있었잖아요. 네. 방에 딱 누구 딱 들어오는 얼굴 딱 보면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맞습니다. 며칠 있다 딴 회사를 가려고 그러는지 뭐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엉뚱한 얘기인데요. 이제 어느 회사에서 좀 효율적, 자율적 소통을 위해서 앉는 자리를 그날 출근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게 그렇게 자리 배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임원실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임원과 관련된 직원분들은 다 저 뭔데 그래서 문을 열면 아무도 안 보여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지금 워낙은 서로 섞여서 부서 간의 소통을 늘리자는 거였는데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태님은 뭐 이분 사연을 이제 들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연배가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네.
게임회사 프로그래머니까 30대시고 형태님도 30대 초반이신데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직장 생활 네 안 해봤습니다. 네. 어쩔 때는 나도 어디 그냥 매일 아침 8시면 어디 출근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실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해봤는데 네. 사실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은 살아보기에 조금 힘든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의 행복이 좀 있더라고요. 어. 네, 근데 저도 사실 이분이 다니는 회사에 친구가 사실 다니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일도 괜찮은데 네. 스스로가 조금 뭐랄까 재미가 없어지고 이런 시기가 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셔서 이러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막 자극제가 필요하면 게임을 하시라고. 근데 게임 회사를 다니시니까 아니 좀 자극적인 게임이 게임들 있잖아요. 예? 던파 이런 거 하시고, 예? 배글 이런 거 하시고, 예. 그것도 재미 없으면 요즘에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 그건 너무 초딩인가? 로블록스 이런 거 하시고 그래서 이 재미나 흥미의 삶의 어떤 활력소를 위해서는 그냥 좋은 음악을 들으시고 여가를 하시고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억이란 돈이 물론 이제 되게 프로페셔널이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감인지는 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재무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조언은 1,000만 원을 하다가 2억으로 뛰면은 그게 사실 펀드 매니저들 다 급이 있거든요. 초기 펀드 매니저 가면요 몇십억 줘요, 그죠? 네. 그러다가 임원급 펀드 매니저가 조 단위를 주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한 시즌 뭐 한 학기 1년은 그 대리 과장급 펀드 매니저가 그분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에게 그러면 그 많은 그 자산을 안 맡기냐? 그게 이제 쭉 지내 보니까 위기 상황도 있고 또 엄청난 랠리 사정 있을 때 그 매니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개인도 자산 배분을 하실 때 탑다운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의 역량과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식 투자 쪽에 익스포저를 2억을 가지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 막 시세가 막 요동치는 그런 주식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2억 중에 1억은 굉장히 내재 가치가 뛰어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식으로 그냥 박아버리시죠. 네. 박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종 대표주라든지 재무 상황으로 전혀 문제 없는 주식으로 중기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어떤 그때 맞는 주도주도 선택하시고 이렇게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네, 네. 아이고 뭐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여기서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제가 컨택할 테니까 고민되시면 2분에 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자, 더불어서 우리 같은 30대인 형태님의 힐링송을 특별히 이분께도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노래입니까? 네, 이번 노래는 바람아라는 곡이거든요. 바람아? 네, 바람 살랑살랑 불 지금 때. 살랑살랑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주식을. 네, 들으면 좋은 노래입니다. 네. 자, 형태님의 마지막 힐링송입니다. 바람아 청해 듣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의 오후 두근거리는 이 느낌 가벼운 발걸음에 설레이는 이 순간 바람아 지금 나의 맘속으로 불어와
잠든 나를 깨워줘. 오 사랑인 걸까? 너도 내 맘 같다며 날 밀어줄래? 널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가만히 두 눈을 감고 바람에 취해 본다. 수줍던 그 미소에 설레이는 이 순간 바람아 지금 나의 맘속으로 불어와. 잠든 나를 깨워줘. 오 사랑인 걸까? 너도 내 맘 같다며 날 밀어줄래? 널 볼 수 있게 얼마나 좋을까? 살며시 다가가 내 맘을 훔칠 수 있다면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사랑아 지금 나의 맘속으로 들어와. 떨리는 날 잡아줘. 오 지금 이 느낌 함께 할 수 있도록 날 믿어줄래?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우리 초대 가수 힐링싱어를 모셔서 노래를 청해 들으면 누군가 우리 진짜 유능한 PD가 있어가지고 딱 사연하고 이렇게 딱 포개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만 몰랐던 건가? 아니 근데 우린 뭐 그렇게까지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나만 몰랐나? 하여튼 어쩔 땐 소름 끼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마를 들으면서 네. 박 부장님 말씀대로 좀 금액을 줄이시면 예전에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그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글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그 바람이 젊었을 땐 시원한 바람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들고 몸이 좀 이렇게 이제 건강치 못하면 아유 우풍이 이렇게 세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 이런저런 바람을 맞아보고 강해지는 그런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아주 무풍지대에 있다가 나이 들어서 삭풍 부는 벌판에 뜩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또 좋은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사연을 우리 힐링 싱어죠, 형태님께서 잘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서 8살, 4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7살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살면서 주식은 안 해보고 삶을 끝낼 줄 알았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주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었나 봅니다. 회사 다니며 1년 정도 경제지를 보면서도 썰전에 나와 알게 된 이 프로님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들었어도 동학개미운동에 참전한 이제 친정 오빠를 보면서도 주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온 존리 대표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존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금융 문맹이 바로 저더라고요.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주식은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노후 대비다.
한국 금융 문맹률이 무척 높다 등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 인터뷰를 계기로 이제 8월에 주식 계좌를 개설해 삼성전자 2주를 샀습니다. 있는 돈 모두 끌어 모아 주식하는 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매달 적금 넣듯 한 주 한 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생활비를 주는 날에 삼성전자 한 주씩 2주씩 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을에 주식 가격이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맞물려 사경인 회계사에 진짜 부자 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주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책을 보니 부자가 되려면 30%를 투자해야 된다던데 저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더군요. 올해 들어 절약과 투자 확대로 생활비의 30%를 주식과 예금으로 쌓고 있습니다. 비율은 2대1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관심 목록에 잘 아는 기업인 우량주를 넣어두고 한 달에 한 회사 주식을 100만 원 정도 사는 것입니다. 카카오, LG전자, 한국전력 등 샀고 앞으로도 우량주에 매달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산업이나 지수, ETF에 관심이 생겨서 관심 목록에 편입시켰는데 그것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 달엔 ETF를 사볼까 합니다. 이런 제 고민은 부동산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운 좋게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이번 달 입주가 시작됩니다. 전세 계약을 마쳤고 잔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처리해도 8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남습니다. 이 자금을 제가 하던 우량주 분산 투자나 앞으로 해볼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투자는 5천만 원 정도만 하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몇 년 후 돌려줘야 되지만 은행에만 맡기자니 이자가 너무 아쉽습니다. 박식 전무님이야 모든 분들 말씀으로는 곧 써야 할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자꾸 망설여지네요. 우량주나 ETF라서 원금 손실이 적을 것 같지만 돈을 돌려줘야 될 시점에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투자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협업을 하잖아요. 네, 일하는 공간에 모아서. 근데 이 가사 노동,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의 그 노동의 현장은 대체로 혼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물론 이제 성향이나 어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좀 기복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대원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 우울증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사노동과 이런 거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이 주식, 이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이 굉장히 이게 밖으로 난 창, 그죠? 혼자 있는 공간에서 밖을 향해서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창의 역할을 해줘서 제 지인들 중에도 중년 부인들 중에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적절한 투자가. 그리고 이제 그게 상승기에 하셔가지고 더 그렇긴 할 텐데, 이 힘든 일인가 봐요. 이 주부, 이 전업주부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한 연구를 보면요, 물론 아빠 뇌도 변하긴 하는데 특히 엄마 뇌는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 출산하고 났더니 왜 이렇게 건망증이 생겼어, 이런 게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만 더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아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걸러버리다 보니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뇌가 변할 정도로 인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한 희생을 하는 거죠. 뇌조차도.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뭐 전업주부시던 뭐 일을 하시면서 하는 우리 직장 맘이라 그러죠. 맞벌이. 아빠도 요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아빠는 아닌데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 아빠 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금 지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출생률이 0. 얼마밖에 안 되는 뭐 측면도 있어서 일단 두 아들 키우신 것만 해도 애국자 아니신가 싶습니다.
유퀴즈 온도 블럭에 나온 존리 대표님이 여기 또 문제를 일으키셨군요. 저 강연 같은 김프로 뭐 유퀴즈 온도에 나오는 이게 참 세상이 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자리들을 대부분 저명하신 교수님들, 예? 그죠? 무슨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채워 주셨는데 이 디지털 콘텐츠의 융성기를 맡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금융회사의 펀드 매니저 대장이신 존리 대표님이 아주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도 되시고 저같이 이제 경제를 다루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은 호응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아마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분이 박병창 부장이실 것 같은데. 일단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주식시장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10년 이상 주식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공감을 저도 합니다. 네. 일단 이분의 말씀에서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면 사용 기간이 정해진 돈은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언제쯤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고 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 얘가 이 전체적인 자산의 가격이 얼마쯤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제 옆에 있는 주변의 지인이 이런 얘기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위 그 스마트머니를 가지고 체리피킹만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주식시장에서 앉아 있지만 하루 종일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체리피킹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터별로도 그렇고요. 이건 여러분 이 지금 질문 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네. 시장이 특히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좀 기다리시면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 변동성이 생겼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너무 심한 거야 하는 상황까지 닥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들어가서 체리피킹해서 곧바로 나오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연금에서 6조 가량을 샀어요. 사놓고 1개월 만에 다 팔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올라오면서요. 이걸 체리피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마트머니를 가진 체리피킹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위험을 좀 덜 하면서 원하는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매번 주식을 들고 있거나 매매를 해서 하기에는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현금을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좀 떠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3% 같은 이 경제 방송을 계속 보면서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돈이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체리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삶의 퀄리티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주식을 아예 안 하거나 아주 조금 뭐 자산 규모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을 정도로 주식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주식을 규모 있게 하거나 아니면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의 삶의 퀄리티는 솔직히 전자가 훨씬 좋아요. 맞아요. 그죠? 네. 주말도 편안하고요. 근데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박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체리피킹.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되 무리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 한 번씩 주는 그 크래시 상황, 네. 위기 상황에서 큰 수익을 한 번씩. 제가 아는 그 사업하시는 선배님인데도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진짜 자산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냥 뭐 진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하고 계시다가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김프로 어떻게 주식 좀 사도 되겠나? 그때 그러면 또 자기 규모 있게 확 사가지고 어느 틈엔가 전화가 와요. 나오라는 거야.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지금은 뭐 좀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제 저녁을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아유 또 이게 뭐 주식할 날 되려면 또 좀 한참 기다려야 되겠구만.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맞습니다. 또 호련히 근데 그게 뭐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공이죠. 그죠? 예. 예. 이분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특히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면 마이크로하게 보고 계시면 주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요즘엔 또 해외 주식도 우리가 다 살 수 있으니까 그 네. 별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니까요. 항상 이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주고 우리도 뭐 그 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선물 줘서 난 그냥 물 안 주고 있으면 꽃이 안 피는데 항상 관심을 주고 햇볕에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그 꽃이 난향과 함께 그 꽃을 탁 피웠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떤 그냥 무형의 어떤 투자의 객체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거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하거든요. 이거 딱 10%만 먹었으면 좋겠다. 쓱 들어가면 절대 10%만 먹게 안 해줘요. 꽉 잡아버려요. 나 단타 치러 들어왔지.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장기 투자 해야 되겠다 하면 의외로 또 단기에 수익이 나기도 하고 네. 참 묘한 이 존재가 참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있으면 30년 차가 되는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나저나 이게 벌써 20번째 하는데 가면 갈수록 2%에 제가 애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또 준비하는 거는 꼭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좀 더 잘해보려고 열심히 뭔가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도 좋지만 또 모시는 가수분들한테 좀 더 좋은 조명, 좋은 무대 이런 거 해보려고 외부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3% 상담소를 여러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화면 또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상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상담소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동참으로 만들어집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가 따뜻한 위로를 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전화 연결, 화상 연결로 상담을 하거나 실명 공개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부담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점도 꼭 말씀드립니다. 영상 아래 지금 댓글로 사연 남겨주셔도 되지만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공식 이메일 counse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채택의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더러는 많은 성과가 있으셨던 분도 계시지만 또 아이고 좋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남아있는 토요일, 일요일 충전을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건강하시게 지내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3% 상담소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박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책 계속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읽으시는 분들은 좀 읽어주시면 교보문고 제일 높은 자리에 맨 왼쪽에 박병창 부장이 책이 목요일 날 공개가 된다는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와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네. 저기요. 버스커는 함께 공연할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언젠간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하게 되는 날에 불러주신다면 저희 기꺼이 또 와서 주식 얘기하면서요. 이제 외국인 있으니까 미국 주식도 얘기 좀 하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주식 투자도 지금 시작하신 지 한 6개월 채 안 되셨으니까 혹시라도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우리 박병창 형한테 해주실 거죠? 네, 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자, 오늘 20번째 3프로 상담소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오른다.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아씨,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 기초교육.